요즘 사람 때문에 지친 적 있습니까? 도와줬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고 믿었는데 배신당하고 잘해줬는데 이유도 모른 채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럴 때 있죠.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잠 못 이루는 새벽.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병철,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삼성 상해를 차릴 때도, 공장을 세울 때도 성공의 열쇠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사람이 운을 만들고 사람도 운을 끊는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이 10년 앞당겨지고 나쁜 인연 하나 붙잡으면 10년 뒤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수만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중엔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도 있었고 어쩐지 주변이 점점 비어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말버릇 하나, 태도 하나였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평생 관찰하며 느낀 사람과 운이 떠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배워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왜 노력해도 사람과 일이 꼬이는 걸까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이 분명 답이 될 겁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그 안에 당신의 인연을 되살릴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해 두세요. 당신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사람 말이죠.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중 꼭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 한마디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독입니다. 1938년 내가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처음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직원이라야 4-5명뿐이었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 쌀도 비누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가 거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낫겠네 하면 그는 어김없이 말했죠. 하지만 사장님, 그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결국 그는 단순한 계산 실수 하나로 납품을 지연시켰고 고객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실수는 숫자가 아니라 말버릇이네. 하지만은 2글자는 벽이다. 사람 사이의 대화를 막고 배움을 막고 결국 자기 운까지 막는다. 그날 이후 나는 삼성의 모든 회의에서 하지만이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방직 공장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품질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자고 하자 한 기술자가 또 그랬죠. 하지만 사장님,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해의 불량률이 올라가고 해외 거래처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발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방어와 당신의 말은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벽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틀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틀을 지키는 대신 한번 부숴보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 한 번의 용기가 회사를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새로운 제안을 들을 때마다 항상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 4글자가 삼성을 바꾸었습니다. 농산물 상해에서 전자회사로 그리고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 이 한마디를 삼성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은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배우자, 자식, 동료, 상사,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건넬 때 하지만으로 막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운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한 젊은 임원이 내 제안에 이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쩌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실패해서 배우면 되지 않겠나?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진 자리엔 한번 해보자는 열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래 해보자로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회를 놓치고 후자는 실수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하지만 입니까? 아니면 그래 해보자 입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생과 사람이 떠나는 인생을 가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회사가 문제야. 세상은 불공평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말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늘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기계는 낡았고 자재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하루 종일 기계 탓을 하며 이걸로는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올 리가 없다고 푸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직원은 같은 낡은 기계를 닦고 기름칠하고 직접 손으로 부품을 갈아 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이 녀석은 성질이 좀 까다롭지만 내가 다뤄보면 분명 다시 살아날 겁니다. 결국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냈을까요?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엔 늘 불만이 자라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결국 불평의 씨앗으로 변하죠. 나는 현장을 돌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기계가 낡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계가 아직 움직여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불평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건 전염병입니다. 한 사람이 요즘 회사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공장의 공기는 금세 탁해집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죠. 나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생산팀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번 납품은 늦을 거야. 어차피 안 돼. 그 말이 퍼진 지 이틀 만에 정말로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 뒤로 나는 사무실 게시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평은 실수보다 위험하다. 실수는 고치면 되지만 불평은 사람을 망친다. 내가 평생 잊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 본사 시절 한 부서장이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들은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불평은 많았지만 대책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자기 책임을 감추는 가장 교묘한 변명이라는 걸. 결국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이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거래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왜 나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사람과 운을 잃습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덕분에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운이 스스로 그를 찾아갑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리를 두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세요. 세상은 그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과는 단 한 번의 거래도 맺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물건보다 훨씬 귀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젊은 시절 내가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부터 그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한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신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래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어겼습니다. 회의가 10시면 10시 반에 오고 전화로는 늘 이렇게 말했죠. 길이 막혀서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는 웃으며 상황을 넘겼지만 그가 늦는 동안 내 직원들은 긴장된 채로 회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30분이 그날 하루의 생산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품질도 지키지 못한다. 그 사람과의 거래를 깔끔히 끊었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결국 납기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고 망한다. 남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 이건 단순히 버릇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인생을 가볍게 보는 태도입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5분 전에 끝내라. 그 5분이 서로의 신뢰를 만든다. 그 말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마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서울 본사 시절 나는 이런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오전 9시. 그런데 몇몇 간부들이 9시 2분에 들어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분 늦으면 20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는 단 한 번도 늦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도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잠깐만이라며 시간을 요구할 때 그 잠깐, 이 당신의 인생 한 조각입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잠깐이잖아 라는 말 뒤에는 상대의 하루 계획, 집중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신용이 쌓이고 신용이 쌓인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 그 반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항상 늦는 사람, 말만 길게 느리는 사람, 딱 5분만 하면서 2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인생을 가장 조용히 파괴하는 건 바로 시간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약속의 사람이 되세요.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막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평생 수많은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969년 내가 삼성전자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굳이 전자까지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들은 다 내 성공을 바라던 사람들의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질투.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질투는 이렇게 속삭이죠.
당신이 나보다 더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이 두 감정은 언제나 도전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를 덮기 위해 당신의 시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창립 후 나는 더 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1983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였죠. 그때 내 주변엔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반도체는 돈만 잃고 끝납니다. 일본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도 충분히 잘 되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의 안정을 선택하면 내일의 삼성은 없다. 그 결정은 미친 도전처럼 보였지만은 그 도전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장할 수 없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힘 빼지 말라.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 하겠냐. 안 해도 지금 충분히 괜찮잖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당신을 위해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결국 당신의 가능성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막는 사람, 이들은 당신이 멈춰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서서히 뒤로 끌려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남들이 말리는 일을 해보면 남들이 못 본 세상을 보게 된다.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확신과 책임의 도전입니다. 도전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조차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본 진짜 실패자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한다면 주변의 걱정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이 말리는 이유는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도전을 멈춘 사람에게는 과거만 남지만 도전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나는 평생 이 부류의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누가 도와줘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덕분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고맙습니다 보다 왜요가 먼저 나옵니다. 삼성이 아직 작은 상회였을 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고객이 돈을 내주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신용을 믿어주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감사로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는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으로 변하고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공장에서 제품이 출하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그냥 상품이 아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내보내라.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품질을 향한 책임, 또 하나는 고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 그 말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 팔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성과는 누군가의 신뢰, 누군가의 도움 위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남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 시절 내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입니다. 한 젊은 직원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는 깊은 감사와 책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빛, 행동, 자세에 다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곁에는 언젠가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덕분에라는 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든 사무실 경비원이든 내게 인사를 건네면 나는 반드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고립시킨다. 감사는 마음의 산소고 그 산소가 끊기면 관계는 질식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당연하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교만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 말이 당신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지금 바로 덕분에로 바꾸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동료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으로 시작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남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막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입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쌓이면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도전도 기회도 사람도 잃게 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누가 사라지는가? 결국 차이는 돈도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해도 그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큰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품질로 평가받지만 품질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은 제품뿐 아니라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관계도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곧으면 인생의 품질도 올라갑니다. 결국 좋은 인연이란 좋은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 당신 안에도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쁜 습관을 고치면 그 하루만큼 인생이 앞당겨진다. 그건 단순한 경영철칙이 아니라 내 삶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고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그 5가지를 고친 순간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운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삼성이 남긴 철학이 하나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사업보고,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의 본질도 결국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회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실패도 성장의 일부가 됩니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성공조차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인연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5가지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좋은 사람과 좋은 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앞으로도 내가 살아오며 얻은 인생의 품질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다 본 당신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좋은 인연 되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